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0여일 앞둔 이런 가운데 과연 누구가 대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좀 짚어드리고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브리핑에서 보셨던 것처럼 선거인단들은 대부분 현재 경합주 지역에서 그래도 바이든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곤 하는데요. 언제든지 이건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가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봉영식 박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미국 대선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6개 경합주 지역에서는 바이든의 우세, 즉 블루 웨이브가 계속 불고 있는 것 같거든요. 봉영식 박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약 두 자리 숫자 10%, 11% 정도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아까 이 뉴스 프로그램에서 브리핑에서 이야기했듯이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270명 확보하는 것이 이제 매직 넘버입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2016년 선거도 그렇고 2000년 선거도 그렇고 민주당 후보였던 알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국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그게 선거인단 수에서 뒤졌기 때문에 선거를 졌거든요. 그렇죠. 조 바이든 후보는 여기에 더해서 또 2016년에는 계속 그 전국 여론조사에서 또 선거인단 예상 숫자에서도 앞섰지만 막판에 역전을 트럼프 후보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지만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태네요. 지금 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일단 네. 경합주 6개 주에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바이든의 우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현재 상태에 이런 지지율을 넣으면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바이든이 352, 그다음에 트럼프가 186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2016년도에 뭐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보정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이든이 280, 그다음에 트럼프가 258이 나옵니다. 보존값을 넣는다는 게 뭐 어떤 그때 거예요? 이제 여론이 네네. 뭐 우리가 뭐 샤이 트럼프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가 갖고 있는 3% 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보정값을 넣으니까 280대 258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 한 20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1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승자가 바뀔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 따라서 경합주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근데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많은 보도를 보지만 바이든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 폭스라든가 USA 투데이 같은 데는 지금 트럼프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트리파가까지 해서 세 군데서는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별로도 AI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네네. 어떤 식으로 하면 당일날 개표하는 것을 하면 트럼프가 408개를 갖고 가는데 네. 사전 투표된 것들, 우편 투표한 것들을 이제 개봉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75% 개표가 되면은 바이든이 280으로 간다. 네. 시간별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지금 이 정도 숫자면은 바이든이 대승기를 잡은 걸 선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 대선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20일 굉장히 긴 시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 드디어 이제 트럼프 쪽에서 흑색 선전이 오늘 하나가 터졌습니다. 뭡니까? 헌터 바이든, 바이든 부통령의 둘째 아들인데 거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부리스마죠. 부리스마라는 에너지 회사에 자문해갖고 월 5만 불씩 받은 그런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과 그쪽에 이사가 워싱턴에서 만나는 그 연결을 한 이메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스캔들인데 거기에 대한 정황적 증거가 정황이 나왔어요. 그 작년에 어떤 델라웨어에 있는 컴퓨터 수리상에 하나의 뭐 의문의 컴퓨터가 수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헌터 바이든 건데 찾아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또 스캔들이 수리상이 FBI에 줬고 그 내용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오늘 아침에
드디어 뉴욕 포스트에 공개를 하면서 이거 휘발성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쟁점이 이거 돈을 받았느냐 아니고 검찰총장이 부리스마를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이 부리스마를 이제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을 해임시키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압력을 가했다가 그렇죠. 이 스캔들의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이것을 20일 전에 이제 뭐 손도 쓰지 못해요. 네네. 그리고 2016년도 기억나시지만 이 전세가 바뀌었던 것은 힐러리의 이메일 해킹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로저 스톤과 스테피언이 이제 드디어 흑색 선전이 나와서 더욱더 진흙탕이 되고 있는 20일 남은 미국 대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스캔들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그냥 수치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바이든의 우세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바이든의 그 승리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하고 이로 인해서 그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뭐 소송까지 가서 굉장히 길어지게 될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지세요? 대단히 장기간 동안에 미국 전체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아마 그 증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정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원래대 스케줄대로 한다면 이제 선거인단이 다 결정이 돼서 1월 6일 날 다 모여서 네.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우편 투표를 지금 6개 주에서는 자동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편 투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문제를 계속 벌써 공격을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이제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을 꺼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공화당 지지자냐 민주당 지지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성향이 다르거든요. 네. 코로나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느냐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느끼지 않는다가 60% 이상입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위험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게 그 정도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실제 가서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높은 것이죠. 공화당은 우편 또- 투표를 네.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실제로 그날 선거 당일날 가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우편 투표가 그 문제가 없는 건 아시거든요. 아니라서 이번에 뉴욕주에서도 벌써 10만 표의 에러가 생겼다 이런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 또 우편 투표는 보내고 나서 그 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 네. 투표를 했는데 그게 스캔을 하다가 왜냐면 대통령만 뽑는 것도 아니고 상원의원도 뽑을 수 있고 지방 판사도 뽑을 수 있고 경찰청장도 뽑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에 따라서는 투표용지가 작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에러가 나와도 스캔할 때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불리한 것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더 많이 할 텐데 네네. 우편 투표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사표 처리될 지지자 투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2016년에도 약 그 세 개의 주가 이런 우편 투표를 채택했는데 워싱턴주,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네네. 그 중에서 누락된 투표 숫자가 약 650만 표였습니다. 많네요. 네, 근데 이번에는 6개 주가 우편 투표를 자동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날 확률이 높고 이것은 조 바이든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또 에러가 많을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지적하고 있는 이거는 네네. 조작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면 이런 조작 가능성이 높은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난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1월 6일까지 과연 선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지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참고로 2000년에 플로리다 한 주에서 네네. 그때 개표가 늦어졌을 때 6주가 걸렸습니다. 대통령 선출까지.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한 주가 아니라 여러 개 주에서 그렇죠. 이런 네. 개표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선거 불복 이것이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뭐 11월부터 1월 정도까지라면 거의 2달에 걸친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때까지 이제 리더십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좀 불안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 한 가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그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그 진행됐던 유세 현장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시면은 춤을 추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지금 코로나는 본인이 다 나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세를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이것도 경합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 앞서 보니까 펜실베니아가 20명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만큼 비중이 큰 편에 속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어떤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더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과연 이런 불복 사태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야, 알아봤더니 17개 경합주에 지금 트럼프 측에서 고용한 변호사들이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각 주마다 선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검토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만약에 불복이 되고 이게 시간이 끌는데 아까 정해진 헌법에 정해진 시간이 1월 20일 날은 누구든지 앞전에 그 대통령은 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백 사태를 줄 수 없어서 이건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그럼 대법원까지 가느냐? 그것도 지금 못 견디면 어떻게 되느냐면 대다수의 주가 자기네 의회에서 주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오하이오, 애리조나, 플로리다 주지사와 주의회가 다 공화당입니다. 네. 위스콘신, 뭐 미시간 여기도 의회가 다수당이 공화당입니다. 이거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중요한 일정 하나가 뭐냐면 12월 8일 날 세이프 하버데이라 그래서 선거인단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12월 14일 날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12월 8일까지 이것이 결정이 안 내려진다면 주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거단을 보내는 과정이 지금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캠프라고 봤을 때는 불복 100%가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점은 당일 투표에는 분명히 AI가 계산한 걸로는 트럼프가 408개를 갖고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408을 가졌는데 그게 뒤집어졌다. 얼마나 지지자들이 진짜 이 뭐 반감을 갖고 여기저기서 소란을 일으킬 거는 뭐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불복 문제 이거 변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상수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두 분께 똑같은 질문, 예 아니요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다. 그러면 이제 불복 선언과 같은 좀 불협화음 같은 건 없을 테니까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고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우편 투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하고 또 이런 불복 사태가 없으려면은 이런 특히 경합주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그 당일날 투표에서도 이겨야 되고 네. 우편 투표에서도 이긴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겠죠. 네. 근데 당일날 투표를 까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는데 우편 투표에서 앞서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경합주를 가져간다. 네. 그러면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이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트럼프가 이기면 문제 안 생기는 것. 맞습니다. 그건 뭐 그냥 딱 그렇게. 그냥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장 큰 그럼요. 위험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러면 트럼프가 이기는 게 우리도 속 편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트럼프가 이기거나 네. 또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것. 그 네. 두 개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갖고 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건데 사실 그 부분들은 블루 웨이브라 그래서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압승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것이 나올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대한 지금 뭐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지무지하게 지금 올라갔어요. 1,200만이 오늘 아침 숫자로 1,200만 명이 네네. 벌써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어. 지난 선거보다 10배 높고요. 애틀랜타, 조지아 같은 데는 지금 450%가 늘었어요. 사전투표가. 따라서 굉장히 이거는 휘발성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1월 20일 전에는 뭐 누군가 당선자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런 뭐 한 2, 3개월을 앞으로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과연 불복 선언이 있고 또 거기서 소송 가고 이런 게 또 되려면은 대법관 인준 절차가 완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박사님. 일단 그 청문회는 오늘로 거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대법관의 인준은 될 것 같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원 청문회 그리고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원래 스케줄대로 갈 것 같고 그래서 네. 에이미 코니 바렐 후보자 당가 이제 대법관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로 보셔도 되겠는데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선거 불복 소송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냐에 대해서는 이제 확답을 주지를 않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그 불복 선언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러니까 상고법원의 판단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결국에는 이제 우편 투표를 했을 때 이것이 그 조작됐거나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얼마나 높냐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네네. 근데 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한테 유리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설문조사를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적어도 절대 다수의 법원 판사들은 우편 투표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 조작 가능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향의 판결 그리고 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 일단 소송이라는 길을 택하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주당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네네. 카멜라 해리스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네. 이 베럿 베럿 대법관 인준 청문회 3일 내내 청문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어요. 네. 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소위 말하는 토대를 만들고 있는 질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이 고민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TV 토론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 이제 대통령의 TV 토론회가 다시 일정이 잡혔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잡힌 건 어느 정도 다행인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다른 이야기는 좀 제쳐두고 이번 22일 TV 토론회에서 좀 어떤 내용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으신지 두 분 가운데 어느 분 먼저 하시죠? 제가 할까요? 먼저 말씀하세요. 원래는 네. 국제 이슈 6개 네네.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트럼프 쪽에서 타운홀 미팅을 못했으니까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국제 국내 요것들이 합쳐지는 모습들로 지금 보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의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코로나라든가 네. 경제 성장 이런 거 그다음에 약간의 한두 개 정도의 국제 이슈들이 나오는 타운홀 쪽으로 지금 뭐 방향성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이번 TV 토론회에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책임론, 트럼프 심판론 이렇게 민주당은 프레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코비드19 사태가 막질 못해서 네. 그 21만 명이 사망을 했고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계속 1차 토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나니까 이 정도 막은 것이고 바이든이라든지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사태가 악화되었다.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구글에서 검색어와 네. 이제 대통령 후보를 연관성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희망, 어떤 변화, 네. 진보 이런 키워드하고 연관이 강한 후보가 조 바이든 후보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네. 호감도보다도 높습니다. 반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트럼프 심판론으로 프레임한 이 조 바이든 진영의 전략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그런 어려움이 사실 4월에 피크를 찍은 이후로는 네. 지금 굉장히 여름을 지나면서 안정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22일이 이제 대선 토론인데 만약 그 전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네.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죠. 네네. 근데 그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가 있구나. 코로나 사태는 너무 두려워할 게 없구나.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쏠릴 것이고 두 번째로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된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은 트럼프 진영에서도 굉장히 천군만마의 소식이 되겠고 또 지금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선택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든지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을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면은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을
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부양책이 또 어떤 그 대선 판도를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부양책은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계속 이렇게 지연된 상태에서 대선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은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긴급 명령권이라든가. 근데 요번 1조 8천억 달러짜리는 공화당에서도 지금 반대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나는 맨 오브 액션이야.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3천억 달러 정도는 급하게 지금 자금을 쓸 수 있는 뭐 안 쓴 그 1차 부양책에서 안 쓴 돈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지금 뿌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내일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사인이 들어간 이 현금 책을 받으려면 이번 주에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가 분수령이고요. 이번 주 넘어가면 사실 뭐 대선 전에는 뭐 이 부양책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만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연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제, 대선에 대한 예측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나중에도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 그럼 만약에 누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미국 경제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 경제에 따라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자금의 위치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봉영식 박사께서는 이제 뭐 바이든이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아직까지 뭐 수치는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바이든이 승리하게 될 경우 미국 경제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 그 회사들이 혜택을 받겠죠. 네. 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캘리포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 정책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보였던 이제 감세 정책에서 떠나서 네. 증세 정책으로 가면서 또 미래지향적 또 친환경적인 정책을 필 것으로 예상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이 된다면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그런 세금 감면 정책, 그다음에 경기 부양,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초유의 사태로 높으니까요. 네네. 그런 이제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정책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좀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될 경우, 근데 네.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정책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건 글로벌 그냥 큰 트렌드잖아요. 네. 그 트럼프가 될 경우는. 네, 트럼프 될 경우에 또 이 뭐 자기의 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현재 바이든이 이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원, 하원 그거를 다 이길 때 바이든은 플러스다. 네.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많은데 2022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고요. 2022년까지 연기가 되면 세금은 2023년에 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이든 블루웨이브라는 상하 의원을 다 했을 때 시장이 반기고 있고요. 트럼프는 트럼프의 지금 아주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금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미국의 보고서들을 보면 7% 이상의 수익률이 내년도에는 예정돼 있다.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최양호 고문님께 한번 더 여쭤볼게요. 누가 될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사실 미국이 누가 되느냐보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트럼프가 뭐 기이한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그 밑에는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로 봅니다. 미국 이제 바이든은 조금 더 연합체라든가 연맹을 맺어서 그 연맹국으로 인해서 힘을 가지려는 거고요. 트럼프는 자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힘을 과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누가 더 편하냐? 트럼프가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특집 대담 시간을 통해서 미국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인 봉영식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